소리나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37절 말씀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아멘.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라. 허탄한 것. 이거는 현재적으로 허탄한 것을 내가 본다는 것은요, 대단히 이거는 보통 영안이 아니죠. 허탄한 것을, 이게 허탄한 거다. 내가 이걸 만지는 것은 허탄한 어떤 지금 시간을 보낸다. 소위 말하면 손해보는 시간을 보낸다는 거고, 누구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 만나면은 내가 허탄한 지금 환경에 있는 거다. 이거 말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 돈이 허탄한 수가 있다. 돈은 허탄하냐? 돈은 허탄한 게 아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다고 해서 돈이요 악이 되는 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지. 돈을 사랑하면은 허탄한 게 되는 거예요. 이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 이거죠.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 지금 돈을 버는 통로에서 돈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돈을 재물로 해서 섬길 수 있는 건가? 돈을 사랑할 수 있는 건가? 돈을 사랑한다. 재물을 섬긴다. 이게 다들 허탄한 자리에 두는 거예요. 즉 재물은 사랑하면 안 되는 대상, 재물은 섬기면 안 되는 대상. 그 자리를 두고 재물을 보면요, 그 허탄한 것 아니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관리하고 돈을 다스리면은 얼마든지 돈은요 가까이 해야 되는 거고, 돈을 버는 통로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내가 참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면서 하나 참 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떤 상황이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그것을 대처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한 발짝 물러서 가지고 나는 그 자리에 안 들어가면 돼, 이런 내용. 그 나쁜 자리가 있고 하면은 그 자리를 중앙으로 뚫고 그런 문화를 없애버리고, 나쁜 문화가 있으면 나쁜 문화를 없애버리고, 그 나쁜 문화 속에 있는 내가 오히려 그런 문화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 이야기 해버리면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고 만날 제 이야기를 만날 듣고 이거 피해야 되고, 이단하면 이단에 가지 마라, 이단에서 뭐 이단하고 있는 사람 만나지도 마라, 이런 이야기에 익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놈들이 나쁘다 하면요, 아이고 내가 안 갈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놈들이 싫어하면 그만 내가 피해버려.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마 그런 걸 좀 심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 사람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중에 내가 하나 영막 평생 두고 잊지 않는, 잊어버리지 않는 어떤 상황이 있죠. 나는 직장생활을 오래전부터 했고, 그러고 대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 젊을 때 컴퓨터 만지는 것이 굉장히 일찍 되거든. 그리고 전산실에 내가 들락날락 할 일이 많아가지고
큰 전산실인데 요즘은 뭐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해갖고 전산실도 필요 없이 바로 인터넷에서 다 되는 게 되는데 옛날에는 기계가 뭐 이렇게 큰 적어도 우리 교회만 한 70평 정도 안 되거나 싶어. 저 뒤에 벽면 전부 다 기계실 쫙 판 세워놔는 캐비넷처럼 막 기계가 쫙 들어게 전산 기계들이 조그마한 기계들이 중간중간에 막 카드식으로 꼭도록 그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 배역을 해갖고. 그 들락날락 했단 말이에요. 밑 바닥에는 막 선들이 얼마나 많이 얼기절기 있는지. 근데 그렇게 보던 그 상황에 교회를 출입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는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1975년도 한 80년도 1980년대죠. 대한민국에 그때 퍼스널 컴퓨터가 있지도 않을 때라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퍼스널 컴퓨터가 대한민국에 처음에 XT 모델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 자리 하나 내 돈으로 산 건 아니지만 너무 가정에 있는 거 하도 자랑하는데 그래서 기판에 내 손을 한번 얹어본 그 경험도 있다니까. 그게 뭐 대단한 어떤 경험처럼 그랬던 거죠. 근데 회사에서는 이미 컴퓨터가 막 있었거든. 큰 컴퓨터, 중앙 컴퓨터실이 있어갖고, 이제, 각 컴퓨터를 조그마한 그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가 있었고, 그는 선만 연결했지. 근데 나중에 퍼스널 컴퓨터 들어오면서 본체 자체가 자꾸 작아지면서, 일종의 본체는 요즘 말하면 서버 판넬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기능을 가지고 있다가 인터넷이 막 이렇게 활성화되니까 그거 전체가 없어지는 그런 식으로 지금 돼가고 있죠.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컴퓨터가 666 이렇게 돼. 666 이렇게 했다니까. 그 컴퓨터 만지면 전부 다 거부시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괴리감이 있잖아요. 회사에서는 직접 컴퓨터를 보고 있고 컴퓨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손을 대고 만지고 있는데 교회 오면은 컴퓨터 666이다 이래갖고 목사님들이 이제 PC 퍼스널 컴퓨터 이제 돌기 시작할 때 그때쯤 되면 또 이제 세월이 좀 달라지죠. 그럴 때도 여전히 교회에서는 퍼스널 컴퓨터 이거 완전히 사탄의 이름 666 돼가지고 자꾸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세월이 지금까지 오면서 뭐가 되냐니까 그런 데서 세뇌를 받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서 컴퓨터를 신학교 가니까 나중에 신학교 가니까 컴퓨터 못하는 것이 자랑이에요. 나는 이제 그 당시 컴퓨터 상당히 나름대로 분야 자체가 계속 그런 분야로 쭉 들어오면서 그런 거 갖고 뭐 자동화도 해보고 막 이래본 경력이 있다 보니까 타자 치는 거, 워드 치는 건 좀 느리더라도 컴퓨터 구조 자체는 좀 그냥 화난 거예요. 산업에도 응용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응용을 해본 그런 입장이라니까. 그런데 신학교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그 신학교 한 지금 3, 40년 된 사람들, 30년 정도 된 사람 신학교 와서 그거 하는 거를 컴퓨터 못 만지는 게 그냥 자랑이에요. 자랑. 그런데 지금 세월이 20년 지나와서 지금 보니까 인터넷에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너무 허술하다는 거예요. 이런 무슨 홈페이지 만들어놨다고 해서 들어가서 접속해보면은 교회에서 뭘 관계되는 어떤 단체들, 뭐 전도단체나 무슨 어떤 기관들 이렇게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허술한 거예요. 내가 만지는 것보다 더 허술하다는 거예요. 내 홈페이지 하나 만들는 것보다. 그러면서 또 컴퓨터는 잘 못하면서 일반 교회 지금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컴퓨터를 못 만지니까 PC 인터넷을 잘 못하니까 뭐 쇼핑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 주고받는 이런 부분에 QR코드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그 정보가 막 있는 그런 매체들에 대한 이 접근이 어설프면서 마치 그거 못하는 게 큰 자랑이고 자부심인 듯 나는 컴퓨터 할 줄 몰라요. 지금도 그 소리 하고 그걸 무슨 큰 자부심으로 얼마나 소통이 안 되는지 나이가 지금 60 넘은 내도 지금 현재
50대 되는 사람들이나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40대 목자들, 교회에서 자라온 목사님들 보면은 컴퓨터 못 사고 어수라게 하는 게 뭔가 큰 자랑인 듯이. 이제 우리 아들 때가 되니까 지금 현재 30대 말, 이래 40대 초반 되는 사람도 좀 드물죠. 아들 때가 이제 들어오니까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지금 인터넷 세상에 이 엄청난 어떤 보면 참 전도의 환경에서 참 제외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어떤 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한쪽에 다 틀어막게 하고 그런 걸 하면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컴퓨터 보지 않게 해달라. 컴퓨터 안에 뭐 여러 가지 뭘 참 나쁘게 쓰는 내용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선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나쁘게 쓰는 그거 하나 몇 가지 가지고 크게 지금 전 인류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에 교회가 철저히 제외되어 있는 완전 이거는 시골 어디 안악내 비슷하게 참 너무 그게 평생에 청년 때부터 쭉 봐오면서 교회가 너무 어떤 문제가 하나 있으면은 이 문제를 딱 직시해가지고 이게 정말 이게 끝까지 피해야 될 건지 안 그러면 이것 자체를 어떻게 하든지 이 문화를 나쁜 문화로 되면은 좋은 문화로 바꿔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안 가면 못해 자기는 책임지는 데서 내가 자꾸 벗어나려고 다른 사람들이 뭘 해주길 바라고 자기는 전혀 그냥 다소곳이 꾸난 보리자루처럼 아무런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 데서 한쪽 에 이래 보고 있다 눈치 보고 있다가 조금 하면 스마트폰 만지고 조금 하면 컴퓨터 좀 손대고 이런 식의 어떤 접근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는 허탄한 데를 보지 않겠소서라고 하는 말을 돌리기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익만의 뿌리다 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가난한 거, 자기가 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그런 데서 내가 돈을 사랑한 게 일만에게 뿌리인데 그걸 내가 미처 모르고서 내가 너무 돈에 들어갔다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떤 정확한 자기 적응을 하지 못하는 이 옴추리기만 들고 피하기만 하는 이런 그 자세 내 자신에게도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밀고 나가야 될 때가 있는데 이 밀고 나갈 때 같이 확 밀어줬으면 싶은데 뒤에 처져 있고 혼자서만 헤매는 거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제일 거한 것이 인천도 아니에요. 제일 전도 현장이 어마어마한 게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전도가 너무 지금 왜곡되어 있고 전도 환경이 그래요. 오늘은 그 전도 환경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돈을 버는 통로에 대한 내용을 하니까 근데 한강이 연결돼요. 전도 현장하고. 그래서 이 말씀에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강조가 있는 거 그 다음이잖아요.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를 내가 힘을 가지고 손넘 샘물이 되어서 그걸 허탄한 것을 씻어내든지 그걸 무너뜨리든지 차고 나가는 거죠. 그게 허탄한 것이 밀려가고 내가 한쪽에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버는 통로에서 명심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돈을 버는 통로가 있다. 가난한 자리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 10의 1조에 대한 분명한 어떤 환경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돈을 통해서는 우리가 잣대를 댈 때 돈을 버는 통로에서는 늘 이게 평준화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없을 적에는 돈이 버는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없는 사람이 있고 이게 차이가 크면은 이거는 돈 버는 통로가 아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구도가 어떤 돈을 벌어야 되는 어떤 환경이 딱 되면 잣대를 대봐야 돼요. 이 가난한 자를 지향하는 거냐
안 그러면 그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11조라고 하는 이 구조가 분명히 있느냐? 그리고 이것은 버는 자와 또 돈에 벌어서 어떤 혜택을 보는 사람들의 관계가 이게 분명하냐? 돈만 버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돈을 쓰는 사람이 분명히 돈 버는 것과 관계되어진 이 연관성이 있느냐? 평준화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요, 앞으로 지금 제가 참 세상을 보는 눈이 저서 2012년에 그 인류 종말이라는 걸 선언을 하고 지금 다른 부분에 표시를 해놨으니까 앞으로 시대에 이 구조가 돈 버는 통로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어떤 이것을 내용을 알고 이것을 풀어서 막 보급시키고 해야 될 시대가요, 급박하게 다가옵니다. 급박하게. 필요에 의해서 너무 절실하게 다가온다니까. 절실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한번 예화가 될란지, 원래 가정에는 그게 없었는데, 제가 볼까요? 빈칸이 있어서 뭐냐면 여기다 적어놨게요. 인터넷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이죠. 유튜브는 동영상 그 창이죠. 그 통해서 EBS 검색어를 해가지고 EBS 뭐냐면 자본주의 이래갖고 자본주의 제1부 이렇게 하면서 제목이 뭐냐면 여기에 돈은 빚이다. 돈은 빚이다. 이 내용. 이렇게 치서 인터넷 아주 유튜브에 검색으로 EBS 자본주의 제1부 돈은 빚이다 하는 걸 딱 치면은 한 40분 이상 되는 동영상이 나오는데 한번 들을만 해요. 우연히 이번 주에 내가 들었는데 거기에 우연히 나온 내용이 내가 지금 앞에서 지난주간 이야기한 내용이 상당히 연결되는 거예요. 왜 돈을 빚이라 했느냐, 이게 돈은 빚이다 하는 표현이. 그거 나오는 게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이자를 내는데 은행에 대출이자를 통해서 대출을 하잖아요. 항상 대출이라는 게 은행은 늘 이래 딸려온단 말이에요. 대출이 딸려오면 거기 이자라는 것이 붙는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돈은 의자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거 자체가 지금 현재 은행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근데 돈은 빚이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전체적으로 쭉 가면은 이자를 갚는 순간에 누군가 한 사람은 원금을 못 갚아서 파산에 이른다 이런 말이에요. 한 사람이 원금을 갚으면은 원금을 갚는 거예요. 한 사람이 원금을 쳐서 이자까지 해서 다 갚으면은 누군가 한 사람은 원금을 못 갚아서 파산에 이른다. 즉 그 사람들이 내는 대출의 이자 자체가, 이걸 설명을 좀 한번 할까요? 보면은 잠깐 이야기를 좀 듣고 보면은 좀 이해가 빠를 겁니다. 설명을 꺼내놨어요. 어떤 그 섬이라카는 섬을 섬보다도 아니고 고정적인 어떤 한정적인 제한적인 돈의 통화량이 있단 말이에요. 돈 통화량, 통화량이 있어요. 이제 은행이 이걸 갖고 있다. 통화량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통화량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대출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원을 대출받았다. 그래서 이자를 얼마를, 100원 아니라 된대. 하여튼 이자를 얼마를 주가지고 이제 요거 이자를 쳐서, 갚겠다 하고 대출을 받다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100원을 갚고 이자까지 갚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자 자체가 여기서 적당한 이율이니까, 적당한 거니까 뭐 열심히 일하면은 이자가 안 나오겠네 한데, 근데 그 이야기가 맞는 것이, 이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이 이자를 못 번다는 거지. 이자를 못 갚는다는 거야. 이자가 나올 데가 없다는 거지. 일정한 통화량이니까 여기서 대출받은 돈 외에는 이자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은행에서는 대출은 일정하게 대출하는데 이자 자체는 없는 거예요. 제한이. 그럼 이 이자가 어떻게 해서 갚아지느냐? 이 사람한테서 또 다른 사람이 대출금하고 이자를 또 준다 해가지고 대출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이자가 갚을 수 있는, 발생되어질 수 있는,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환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이자가 나오느냐? 또 다른 사람이 대출. 그래갖고 이 사람의 대출금 가지고 이 사람이 이자를 갚는 거예요. 돈이 시중에 통화량 자체가, 그래서 이 시중에 있는 돈이, 여기서 있는 돈이 자꾸 시중에 풀리면서 시중에서 이자를 통해서 은행으로 계속 입금되고, 또 은행에서는 이자를 자꾸 내준다. 은행에서는 대출이 자꾸 발생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개념이 하나 뭐가 있냐면, 통화량이 제한된 게, 다 고갈하면은 어찌 되느냐, 이게. 여기 통화량이 제한되면, 고갈 돼버리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은 다른 데서 돈을 땡겨갖고, 다른 데 돈을 땡겨갖고, 여기서 대체하고 계속 돈을 줘요. 그러니까 우선 통화량은 늘어나면서 여기는 이제 부채가 또 여기서 부채가 또 발생하고 여기 또 이자가 또 발생한단 말이에요. 요 고리가 결국은 세계 경제라는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를 돌아가는데 이것을 붙잡고 있던 단위가 요 틀을 쫙 잡고 있던 어떤 탄탄한 틀이, 그럼 누가 이걸 보장하느냐? 돈 자체를 누가 보장하냐 할 때, 보장을 미국이 담당하고 있었다. 달러라는 그 구조가 그래서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달러가. 근데 미국에서 변동이 생긴 거예요. 미국이 이 달러를, 이 돌아가는 세계 통화 전체를 어떤 보장을 하는데, 거기서 미국이 보장을 할 때 근거는 금을 보유래, 금을. 미국이 금 보유가지고 전 세계에서 미국의 통화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미국이 통화하는 데서 제일 이게 소통이 원활하니까 안정적으로 금 확보를 통해서 돈 돌아가는 이게서, 실제로 돈을, 원금을 여기서 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 여기서 돈 달라고 하면은 돈을 달라고 하면 여기서 주고, 여기 주고 하고는 이런 그 관계의 전체적인 보정이 미국에서 그게 다 통제가 됐는데, 미국에서 이 금이, 금 보유량보다도 발행 통화, 통화량이나 지폐, 화폐를 더 많이 찍어가지고, 미국이 1963년인가?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릅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1963년도 언제부터 미국이 자기 나라에서는 금을 가지고 환산 못 해준다. 일대에 금 얼마에 몇 킬로에 미국 달러 얼마, 이거 딱 지금까지는 딱 보장을, 그 금액만큼을 안정적으로 보장을 했는데 이제 못 해준다. 금 보유가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그때가 거기 금본이죠. 이래가 금을 가지고 이제 안정적으로 유통하던 시대, 그 자체에 막을 내린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다 가냐? 그 뭐예요? 미국 그 화폐 찍어내는데, 미국에서 화폐 찍어내는 거기에서 한 번씩 1년에 몇 프로, 우리가 이자 몇 프로 가는 그 내용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발표에 전부 다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게 돼. 요거 내용을 하면 내가 설명을 하게, 중간에 설명하니까 내 개념하고 전혀 달려가지고 내가 말을 못하는데, 지금 금본위주의, 금 자체가, 금본위주의로 나가던 그 화폐 통제 자체가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현재 이게서 미국의 은행이 아니고, 미국에서 이런 사립은행, 국가은행이 아닌 사립은행에서 이 개인 기업이 화폐를 찍어내는데, 거기에다가 찍어내면서 몇 프로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자를 배려해서 전 세계에다가 지금 유포하면 그 이자를 또 받아서 조금 더 올리고 해서 여기서 계속 이자로 갖고 한단 말이에요. 이자로 갖고 전체를 갖고 통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2008년도인가 그때 미국에 외환위기 들어왔을 적에 미국에서 생긴 어떤 무슨 있잖아, 펀드, 하여튼 경제적으로 내가 아는 건 제한된 언어가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2008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은행 파동이 한번 있었다. 그것이 돈을 갚아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돈을 못 갚는다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니까 줄줄이 은행들이 전부 다 파산되는 은행이. 은행 파산이라는 거예요. 은행 파산. 그런 상황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아까 그걸 말했지만은 돈은 빚이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지금은 전부 다 통화량 보담도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있는 이건 돈 양보담도 현재 돌아다니는 이 돈 자체, 유통되는 돈이 통장에는 찍혀 있는데, 통장에 찍혀 있는 돈 외에 있는 돈은 전부 다 거기서 거의 몇 프로만, 대한민국은 3.5%인 거래요. 3.5%가 부채만 딱 확인되고는 나머지 90 몇 프로가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돈보담도 돌아다니면서 돈이 있는 거로 행세돼가고 주식 거래라든지 모든 거래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가 어디서 하나 자탄하면은 대한민국에 현재 지금 청년들 실업자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지금 안정이 안 되고 계속해서 경기만 살리면 되는 것 해도 돈 자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통화량 자체가 안정적으로 않고 공정이 붕 뜬 상태가 되니까 언제 한 곳에서 땅 터져버리면은 완전히 도미노 현상으로 해가지고 영향받을 수많은, 유럽이 경제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돈 자체가 공정에 붕 떠인 상태야. 완전히 배 같으면 밑에 무게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 통화량 자체를 붙잡고 있던 금이면 금 어떤 기본이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 없이 위에 있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한쪽 바람 불으면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서 그 동영상에서 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분명한 하나를 답을 못하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돈이 이런 형성을 해갖고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는 요 내용은 요 이야기로 하면은 요 내용으로 나가면은 여기서 지금 현재 전 세계 가운데 저 통화량 쪽에서 문제가 되어서 가지고 현재 경제 위기가 있는 이런 요소에 지금 어떤 답이 될 수 있는 요소로 지금 나가 있는 거예요. 이론 자체가 전혀 다른 쪽에 이 사람들은 이걸 보고 하느니만 나는 내가 보는 관점을 가지고 어떤 답을 가져왔는데 결국에는 이익에서 나오는 문제가 제가 지금 지향하는 그 흐름에서 보면은 이게 답이 되는구나. 요렇게 지금 현재 지금 풀어놨고 이런 어떤 경제 전문가들이 아니면 자금 전문가 여러 가지 재무 담당이 한데 전문가들이 보는 세계 경제를 보는 시각에서는 위기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이런 재무 구조를 보고는 답이 없는 거야. 그런데 제가 지금 교회에서 보는 돈은 교회에서 다뤄야 되고 교회에서 돈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면서 돈이 가는 방향, 가난한 자, 11조, 그 다음에 평준화 이런 구조를 갖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로 나가면은 제가 말하는 구조가 아닌 EBS에서 말하는 이런 현재 돈은 빚이다 하는 개념을 갖고 나가는 것에서는 어마어마한 큰 문제로 만나는 맞닥뜨리는 어떤 사회 경제 전 세계의 어떤 경제 질서 여기에 대해서 답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감을 내가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번 주간에 우연히 그걸 내가 듣게 됐을까? 우연히 내가 이제 다른 거 치면서 다른 작업 워드 작업하면서 동영상 어떻게 좀 유익한 시간 보내는데 아까 말했지만 허탄한데 보내지 않게 내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돼. 워드 가지고 이게 단순한 작업만 하는 그런 일만 있기는 있으니까 요거 작업하면서 좀 유익한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동영상 여기서 뭐를 치는지 모르겠어. 검색으로 뭐를 치는데 입에 있어서 나오는 돈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연히 들었지. 우연히 들은 보니까 이자락하는 개념이 나는 이런 쪽에서 이자 개념을 봤는데 여기는 실제로 유통되는 데서도 이 이자 때문에 돈이 돌아가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구나 하고 이제 찬찬히 듣다가 끝에까지 가서 보니까 답 없이 끝나버리는 거야. 문제가 있는 투석을 끝내버려요.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말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이 참 전 세계 가운데서 가장 답하기 어려운 자본이 도대체 어디까지를 자본을 해야 되는 건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을 갖고 자본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이렇게 붕 떠가 있는 이까지 다 금액까지 다 쳐서 자본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자본주의 대답에게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입에서 자본주의 1 돈은 빚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더 위기를 이야기할 테니까 저는 아까 이런 것에도 그 답이 없는 구조 내용을 갖고만 또 하나의 보는 시각이 있지만은 답이 없는 내용도 있지만은 또 하나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위기가 오는 걸 지금 보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했죠. 위기가 온다. 어떤 위기가 오느냐. 지금 요 구조로 가지고 경제 위기라고 보는 데서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거는 뭐 일상적으로 잘 되는 거로 보는 관점이 뭐냐면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 증가. 지금 이런 식으로 두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구 증가를 통해서 생산성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각국마다의 어떤 그 GDP나 이런 것 자체가 안정적으로 늘 나오는 통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나타나는 문제란 말이야. 그런데 인구 증가율 자체가 이것이 현재 인구 증가율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1.1%예요. 매년 1.1% 상승으로 보고 있어요. 상승.
인구 증가율을 작년에 인구 증가율, 올해 인구 증가율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인구 증가율이 1.1%대로 계속 상승이 돼요. 근데 이것이 어떤 영향이냐면은 미국의 GDP 성장률을 예측을 할 때 미국에서 보는 자기들이 보는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지표를 어떻게 뭐로 기준하느냐? 인구 증가율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딱 맞닥뜨리는 건 알겠지만은 전 세계 인구 증가율, 즉 노동력이 는다. 그 노동력 증가에 따른 자기 나라 전체, 미국의 전체 경제하고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미국의 GDP를 해마다 1.2%, 1.2% 올리는 이유는 요 인구 증가율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은 세계는 인구 증가율을 보지만은 저는 결단적으로 절대 인구 증가율은 1.1% 상승이 아니다. 인구는 현재 2012년 현재를 기준해갖고 70억이라 그러면은 70억 명이라면은 100년 단위로 해가지고 100년 단위로 500년까지 그리고 또 100년 단위로 해서 500년 이후에 또 1000년까지 요 500년간 사이에요.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합니다. 이 감소를 예측을 하면요. 감소를 바라보면은 아까 같은 경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흐름에서의 어떤 지표라든지 상승을 두고 이야기할 때는 재앙이에요. 재앙. 인구 감소까지 이어버리면은 내가 이제 돈을 가지고 이래 목표를 삼고 돈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그게 바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재앙 중에 재앙이 있다고 합니다. 허탄한 것 중에 허탄한 거예요. 돈을 향해서 나가는 것 자체가 허탄한 것 중에 허탄. 이거 제대로 알고 인식하고 살아가면요. 하루하루 사는 게 그야말로 몸에서 진이 빠지고 힘이 안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을 내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사회가 아무리 힘이 없더라도 교회는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부분에 해야 될 일이 이걸 바른 일을 하면은 교회가 바른 일을 하게 되면요. 사회가 안정적으로 그 교회를 중심해서요. 안정적으로 이 안정세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어디에 스탠스를 어느 위치에 좌표도 없고 어디에서 안정적으로 이걸 위치를 가져야 된다. 이것 자체가 없어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교회는 선교를 받았다. 우리는 비선교국이다 하는 것 등에서 전체가 다 의지를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사는 거 보고 선진국에 사는 거 보고 그거 따라서 우리도 막 행동을 옮기고 실제로 EBS 같으면 우리나라 그 교육방송 아니에요. 교육방송에서 4분과 5부로 만들어놨는데 내가 1부밖에 못 봤어요. 뭐는 뭐 길고 또 내가 한 내용에 비슷한 결론이고 또 두 분 들을 필요도 없다 싶어서 안 했는데 이런 자료들을 일반적으로 막 좀 듣고 보편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각을 맞춰야 되지. EBS 방송 저거는 뭐 듣는 사람 별도로 있어야 된다.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거기다가 맞춰 가지고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자료를 하기 위해서 비싼 돈 주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을 가지고 만든 자료인데 얼마나 좋은 자료인지 몰라요. 근데 교회는 너무 아까도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문제가 딱 걸리면 항상 뒷전에 있다가 뭔가 수습이 될 듯하면 시그머시 나와가지고 설교만 하고 세퇴 봐가지고 그냥 한쪽에 내서 솔솔솔솔 하고 막 냇물 같은 데 보면 주류가 아니고 맨 가에 물이 흐르는지 마는지 붙어가고 땅하고 붙어가고 솔솔솔 그거는 물 만지도
뭘 별로 그 세류가 씻지도 않고 힘도 없고 저 중심에 지금 쾅쾅쾅 내려가는데 뒤에 밀리갖고 슬슬 내려가는 듯한 교회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응? 강물에다 뚝을 해갖고 안에 말뚝을 딱 받아갖고 뭔가 다른 좌표를 세우든지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강물을 치고 올라가든지 안 그러면 뚝을 막든지 뭔가 물줄기 돌리든지 이런 그 어떤 자세가 교회가 있어야 된다. 특별히 돈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2012년이라 하는 이 시점이 돈이 이 씨는 상거래 시대의 정점이란 말이야. 정점. 1096년부터 지금 현재 2012년까지 1000년을 다룬 거예요. 1000년을. 그럼 이 1000년을 다루고 나머지 또 1000년 동안에 500년 단위로 이 기간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돈에 대한 이 자체가 이렇게 정점을 한 건 정점이라고 이랬잖아요. 정점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정기분포라면 이런 식으로 이게 정점이라 이게 2012년이라 여기서 지금 상거래 시대의 1000년 1096년부터 지금 돈이 이렇게 유통이 될 때까지 밝아졌는데 나머지는 지금 유통이 안 되는 그러면서 상거래 시대에 유전이 나가는데 이게 보통 위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위기 시대에 개인의 존재 국가의 존재 인류 전체는 인류는 자꾸 사라지는데 어떻게 혼란스럽지 않으면서도 이걸 극복해 나갈 거냐 그런 요소가 지금 요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어설프게 참 이렇게 그 표현 자체는 일반 경제 논리로 갖고 나타나는 내용은 아닌데 그 잡고 있는 내용을 갖고 이자다 하고 붙잡고 왔는데 지금 저 EBS에서 그것도 이자다 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한번 제가 지금 아까 준비는 해놨는데 은행의 발달 과정을 한 7단계 정도로 해갖고 해놨거든요. 요거 보면 조금 참조가 되지 않겠냐. 우리가 지금 그 길드 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 우리 사회 시간에만 잠깐 이 길드 제도가 있다라는 건데, 있다라고 소개했지만은, 거기에서 은행 자체가 길드 제도와 관계된다 하는 거는 또 이런 데서 설명하는 그것을 보충이 되는 게거든요. 인류사회 전체의 길드 제도를 통해서 남겨준 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은행 제도. 지금 우리가 나눈 이 은행 제도가 길드 제도에서 나온 거예요. 또 하나는 은행 제도가 있기 전에 있던 길드 제도로 말미암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공산주의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고 어떻게 해서 지금 다르게 막 지금 변형되어서 지금 나타나냐. 공산 정치 자체는 사라지지만은 아직도 중국이나 유일하게 북한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런 공산주의에 대한 그 뿌리 깊은 내용은 바로 길드 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 사회가 영향을 받고 있는 이 길드 제도.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 할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